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30번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역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3, 사회의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2, 화해된 사회의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2,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 가치와 화해된 사회의 목표의 친화성입니다. 오늘은 1, 2, 3 첫 번째, 후기 바르트의 민주주의 이해와 사회주의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개념은 칼바르트에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조직된 사회 질서와 그 부분적 집단의 질서와 관련된다. 바르트는 시민공동체의 민주주의적 질서가 자유와 평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의 평등과 연대성, 그리고 시민 공동체를 아래로부터 위로 건설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해 부연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시민의 평등과 연대성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평등이 없이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라면, 바르트가 이해한 평등은 시민의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똑같이 자유로운, 동등하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시민의 연대성이다. 따라서 시민 공동체의 임무는 단지 부정적으로만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강자의 약자 억압의 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긍정적으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복리를 이루어내야 하는 데 있다.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성은 민주주의에서 불가분리적으로 뗄 수 없이 서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 둘째 문제에 관해 부연하면, 즉 시민공동체를 아래로부터 위로 건설하는 것, 평등과 연대성은 시민공동체가 아래로부터 위로 건설될 것을 요구한다. 시민공동체는 우상화된 국가, 전체주의적인 국가라는 대립적으로 시민 위에서 떠 있으면서 시민 위에 붕 떠 있어 분리되어 시민과 분리되어 시민을 지배하는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이 스스로 임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한 통치 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 자신만이 시민공동체의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 아닌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형태의 사회적인 진보나 사회주의를 인간이 옹호하는 것도 물론 필수적인 일은 아니지만 세계의 군에 관해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모든 무신성, 불신앙과 불의에 맞선 하나님의 혁명이다. 이러한 유보와 함께 사회주의를 인간 정치의 긍정적인 세계의 내적 상대적 목표로서 해석하는 것은 후기 바르트 신학의 신학적 사회론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다. 그리스도교 윤리, 인간의 휴메니티를 위한 투쟁, 교회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계 평화를 위한 투신, 헌신에는 사회주의를 위한 참여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이러한 참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후기 바르트는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보다 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으로 만족해야 한다. 바르트에게 사회주의란 사회 노동 질서를 비교적 더 낮게, 더 인간적으로 조직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료화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1. 노동의 목표와 방법을 진정한 인간의 욕구에
혹은 필요에 맞추는 일. 2. 경쟁적인 투쟁과 계급투쟁의 지배가 없이 노동을 인간의 사회활동으로 형성해가는 일. 3. 노동과정에 대한 참여를 동지적인 토대 위에서 규정하고 노동과정을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도록 형성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명한 추상적인 규정은 아마도 두 가지 바르트의 숙고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 한편으로 오늘의 역사적 상황은 사회주의가 세부적으로 어떤 모습을 띌 수 있고 또 띄어야 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실천적인 사고 재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사회주의 제2차 1914년, 제3차 1917년 혹은 1919년 인터내셔널에 대한 초기의 실망도 바르트로 하여금 몇 가지 확신에 머물도록 자극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기본 가치의 구체적인 형태인 다양한 사회주의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려고 했다. 끝으로 후기 바르트에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하려고 한다. 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 둘을 상대적으로 더 낮고 더 인간적인 사회 질서에 다 함께 속하는 요소로 사회적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 이해했다. 이 개념 아래 그는 오늘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 질서를 요약했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사회인데 여기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봉사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는 지금까지 이 개념 아래 표방한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민주주의의 주의는 칼 바르트가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쟁취해야 할 목표다. 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의 모델과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 이러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구상으로부터 바르트는 지금까지 실현된 민주주의 모델과 사회주의 모델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의 핵심은 아마도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다소간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내용이 없다면, 사회주의가 없다면 바르트가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단편 조각에 불과하다. 인용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제공하는 더 나쁜 상품이 서구의 대중들에게는 점점점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민주주의라는 상표 아래 제공하려고 우쭐대는 것보다 항상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공산주의는 전쟁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는 그렇다고 그것에 도전하지 말고 진정한 사회주의를 옹호하라. 지금까지 실현된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을 우리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교회교약 3권 4에서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의 분석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국가사회주의와의 논쟁을 다루려고 한다. 공산주의적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런 종류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결함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약점을 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에 모두어진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1. 명백한 자본주의적인 계급투쟁 대신에 사회주의적으로 위장된 계급투쟁이 등장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 인용 문장입니다. 아무런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론 거기서 실행되는 막서주의적인 강령의 어투에 따른다면 당연한 것 같아. 그렇지만 거기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사업은 더는 존재하지 않고 노동과정의 지도가 오히려 국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을 그 자신의 목적의 수단, 단순한 도구로 삼는 불의는 지금까지 그 자신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서구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이러한 불의가 다른 토대 위에서도, 즉 실제로 지배하고 먹고 노는 집단의 통솔을 받는 국가사회주의의 토대 위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바르트에 따르면 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권력 엘리트가 생겨난다. 더는 고용체제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강력한 정당과 그에 고분고분 복종하는 경찰과 선동 문구가 생겨난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는 지배하고 먹고 노는 소수의 이익에 따른 새로운 국가 형성, 사회적 민주주의가 없는 전체주의적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의 새로운 수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비판은 의심할 나위가 없이 매우 원칙적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이러한 비판을 표명할 때 오늘날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궁극적, 부정적이거나 아마도 긍정적일 수도 있는 판단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다는 유보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바르트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실현되어 온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기본적인 결함은 노동운동, 제2차, 3차 인터내셔널이 부르주아적 계급 이기주의에 대항하여 그 프롤레타리아적 계급 이기주의를 제시할 줄밖에 몰랐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모든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계급 이기주의는 인간의 소외의 표현이다. 노동운동 안으로 잘못된 이기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노선이 침투에 들어갔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본다. 오직 부역에 사는 자만이 즐겁게 산다. 강자는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했지만 약자도 역시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다. 이로써 노동운동의 사고와 행동은 현저히 분파주의적인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전체의 화해가 아니라 기존하는 지배관계와 종살이 관계의 교환이라는 목적만이 노동의 운동의 정치 안으로 숨어 들어왔다. 그 정치의 철저히 비화해적인 동기는 화해 없는 전망으로 뒤바뀌었다. 그리고 분파주의로부터 새로운 분열이 생겼다. 노동운동에 뛰어난 지도자들, 즉 정당이 운동 대신에 옛 부르주아적인 사회의 지배 집단이 소유했던 역할과 권력을 넘겨받았다. 새로운 계급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여기서 거론된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화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드러난 바르트와 레닌 간의 차이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바르트는 철학적으로 볼 때 철저히 해결의 전통에 서서 긍정적으로 화해와 변혁을 일치시켰고 그와 함께 화해 혹은 화해와 구원을 전체의 구원으로 이해한 반면 레닌은 해결의 유산을 현저히 무시한 채 화해를 순전히 부정적으로 사회 변혁에 대한 대립, 계급 대립의 둔화와 동결,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항복으로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화해 이해는 정치적인 전망을 중대하게 협소화했음을 보여준다. 목표는 퇴색하고 과정은 사고와 행동의 지향점이 되었다. 계급의 적에 맞선 비화해적 투쟁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되었고 적대주의적인 분파성은 그 생명의 묘약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이기주의는 독립적인 제도로 영속화되었다. 그것은 분파주의와 분열을 다시금 정당화하는 사회적 토대의 역할로 탈바꿈했다. 전체의 화해라는 사고와 더불어 결국 화해되지 못한 온갖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철저한 비참에 대한 의식도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레닌의 부정적인 화해 이해가 국가사회주의 자체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국가사회주의가 요구한 화해, 이익의 동질성은 박탈당했다. 국가사회주의도 역시 더 나은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처럼 적대주의적이고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한 출현 형태로 머물게 되었다.
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 간의 갈등에 대해 바르트가 취한 입장에 관해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1. 이 갈등에서 한쪽의 편을 들기를 거부한 바르트의 명백한 태도는 서로 충돌하는 사회-정치적인 두 집단에 대한 비정치적인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사회 체제에 대한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바르트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구상은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의 제안이다. 이 제3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재건에 관한 논쟁의 맥락에서 암시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다. 그의 머리에 분명하게 떠오른 새로운 독일은 민주주의적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인 독일, 서구의 사회체제와 동구의 사회체제의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로 재편할 준비를 갖는 독일이어야 했다. 물론 바르트의 이러한 희망은 독일의 분단과 군사블록의 가입과 더불어 공허해져 버렸다. 3. 사회의 소유와 물화, 그 자본주의적 추진 형태에 맞선 반대 운동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바르트의 민주주의 이해와 사회주의 이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1. 인간의 행동도 대개 그러하듯이 정치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신 자유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의 자율결정, 능동적 주체성은 모든 정치의 의미와 목적이다. 2. 인간의 행동도 대개 그러하듯이 정치는 인간 존재의 소외와 물화의 억제, 주인 없는 권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중시한다. 모든 정치의 목적과 임무는 능동적, 책임적 행동의 훈련, 단순히 수동적인 모든 흥정, 거래의 극복, 즉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와 이질적인 규정의 철폐다. 3. 능동적 주체성. 능동적 행동이란 관료주의적인 흥정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이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설정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유를 실천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자유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 이로써 인간의 한 집단, 고용자나 정당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의 특수한 목표 설정을 강요하는 것은 배제된다. 만약 공동 목표가 설정된다면 모든 개개인이 이 목표를 자유롭게 함께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꾸로 모든 개개인은 자유가 항상 남의 자유이기도 함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목표 설정은 오직 연대적, 조정적인 것, 그리고 협동적으로 실현된 것으로서만 인간적 존엄성을 갖는다. 4. 자유로운 행동, 능동적 주체성은 변혁과 동일하다. 목표 설정은 무언가를 실행한다. 능동적 행동은 앞을 지시하며 역동적이고 역사적이다. 자유로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역사에서 협동 혹은 협력함으로써 역사를 만든다. 화해 역사 안에 이러한 협동은 모든 인간 정치의 직설형, 인디카티브과 명령형, 임페라티브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어난 결심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본 바이체커. 바르트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된 사회와의 친화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기본 가치, 자유, 평등, 형제 혹은 자유, 정의, 연대성은 하나님의 화해 역사의 목표, 그에 상응하는 인간의 정치적 목표 설정과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중간 시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자유의 세계 내적, 상대적 실천이다. 그것들은 화해의 자유 역사에 참여할 줄 아는 인간 행동이다. 자유, 자기 규정 혹은 자기 결정, 능동적 주체성, 평화와 연대성은 다른 사회체제들 안에서보다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 안에서 더 잘
실현된다. 올바른 국가는 질서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독재와 무질서에 저항하고 충돌한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는 공동적 권리와 개인적 책임을 질서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귀족 정치적 혹은 군주 정치적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그리고 자유주의적, 자유방임적 경제와 그 위에 근거한 사회체제와 이익체제보다는 사회주의가 오준되지 않고 총재되지 않은 채 경쟁하는 민족국가의 병립보다는 자유로운 국가의 연합이 더 그 노선에 가깝다. 를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올바른 국가는 공동적 권리와 개인적 책임을 질서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귀족 정치나 귀족 정치적 독재보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자유방임적인 경제와 그에 근거한 사회체제와 이익체제보다, 그리고 자유로운 국가연합이 의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 경쟁하는 민족국가의 병존보다 더 그 노선, 즉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노선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트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된 사회에 상응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인간의 사회적 소외의 자본주의적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적 휴전 형태에 맞선 반대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관련을 지음으로써 그는 긍정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한 번 더 밝혔다. 그것은 오늘날 정치적 행동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사회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오늘날 추구해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차례 더 소개하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좀 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릴 수는 있겠으나 또 듣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깊은 깨달음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또 만나겠습니다. 이신글이었습니다.